대한민국 밖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지금 신고 신청하세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WTV가 매년 실시하는 설날 축제가 지난 25일 오클랜드 시내 트러스트 어리나에서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제니 살레사 다민족부 장관을 비롯해 루안핑 중국 총영사, 필 트와이포드 교통부 장관과 마이클 우드를 비롯한 노동당 의원, 마크 미첼과 멜리사 리를 비롯한 국민당 국회의원, 정윤회 오클랜드 분관 영사 등 40여 명의 귀빈들과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된 이번 설날 행사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제공됐고 화려한 불꽃놀이로 막을 내렸습니다. WTV의 설날 축제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Today happens to be the very first day of the year of the rat, which symbolizes the smartness and vitality. Which, when it was first established in the early 2000s, was only 500,000. We're increasing it now to $4.2 million each year. New Zealand is a diverse nation. We're home to about 150 ethnic groups and over 200 languages. Over 27% of New Zealand's population were born overseas. And here in Auckland, this percentage is considerably higher. 작년 3월에 있었던 크라이스처치의 총기 난사 사건 등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으나 최근 발표된 시민의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시민의 자유가 가장 많이 보장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가 최근 발표한 연례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시민의 자유가 잘 보장되는 나라로 밝혀졌습니다.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그리고 시민의 자유 등 5개 부문에 걸쳐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 뉴질랜드는 9.26점으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다음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어두운 뉴스가 많은 가운데 이는 뉴질랜드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5.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5년 전 8.9%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법안이 지난주 하원에서 수정을 포기하자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영국 여왕이 공식적으로 승인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영국은 오는 1월 31일 유럽연합을 탈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약속은 2018년 테레사 메이 총리에 의해 나왔으나 지난달 보리스 존슨 총리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 이는 브렉시트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보리스 존슨 정부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후에도 어린이 이민자를 다시 정착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 문제는 유럽연합 탈퇴 법안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웰링턴 시내에서 렌트를 살고 있는 시민들은 주당 평균 $600를 내야 하는 등 기록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작년 12월까지 주당 평균 $35가 오른 것이고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6.2%가 오른 것입니다. 지난 12월 가장 인기 있는 집의 경우 방 2개짜리는 웰링턴 외곽 마운트 빅토리아는 주당 $550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웰링턴 지역에서도 시내 중심가가 가장 빨리 렌트비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민들이 여름 휴가가 끝난 후에 새로운 집을 찾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웰링턴 지역은 전체적으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렌트비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당 평균 렌트비는 $580로 오클랜드 지역의 평균 렌트비 $560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렌트비는 17%가 올랐고 15개 지역 중 12개 지역의 렌트비가 지난달 인상됐습니다. 세계 반부패 에이전시가 발표한 청렴도에서 뉴질랜드가 덴마크와 함께 가장 청렴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세계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에서 뉴질랜드는 연간 공공부문과 사법 인식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87점을 받았습니다. 뉴질랜드는 지금까지 청렴도 면에서 최고 점수를 여러 번 받은 바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뉴질랜드 후의장은 우리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축하받을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사기와 뇌물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뇌물이나 잘못이 발견되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하는데 이것이 뉴질랜드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앤드류 리틀 법무장관은 투명성 기구의 이 내용은 뉴질랜드의 명성을 지켜갈 수 있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최근 학생이나 교사들 중에서 중국을 방문한 사람이 있는 학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 2주간 휴업하라고 전국의 학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교육부 당국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만약 중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지역을 방문했거나 감염자와 가까이 접촉한 사람이 있을 경우 2주일간은 학교를 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어린이나 학생, 교사 등 누구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염려가 되는 사람은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보건부의 헬스라인 0800-600-116으로 연락해 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 관계자는 퀸스타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퀸스타운의 호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후 확인된 것입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퀸스타운의 리스 호텔에 바이러스 감염자가 호텔에 묵고 있다는 미확인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부 대변인은 서던 지역 보건당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텔 당국은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었다는 말은 잘못된 소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퀸스타운 레이크 디스트릭트의 짐 볼트 시장은 외국 관광객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중국의 우한시에서 살고 있던 뉴질랜드인이 자신의 아내와 5살짜리 딸이 식품 공급이 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한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인 아론 마호는 뉴질랜드 헤럴드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의 가족들은 중국에서 죽을 것만 같다고 말하고 우한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베이징에 있는 뉴질랜드 대사관과 접촉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아론 가족이 자동차를 이용해 우한을 벗어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고 말했으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고 우한시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아론은 며칠분 식량밖에 없어 딸아이만 먹여야 할 상황이라고 말하고 집 밖으로 나가기가 겁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아론 가족은 지난 1년 전부터 우한에서 살아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화요일 현재 106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졌고 새로 감염된 환자는 4,515명으로 하루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나 백신은 개발되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 숨진 사람은 노인이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퍼블릭 헬스의 캐롤라인 맥켈레이 박사는 뉴질랜드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홍역이나 계절 독감만큼 전염성이 높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캐롤라인 박사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4%라고 말하고 이는 사스 바이러스의 치사율 10%에 비하면 크게 낮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롤라인 박사는 뉴질랜드의 병원 시스템은 전염병과 환자들을 위해 잘 관리되고 있어 특별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시드니에서 들어온 3명의 관광객이 로토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일행 19명을 모두 검사했으나 아무런 감염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호주의 국립 GP 대학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자 연방정부에 대해 GP들에게 필요한 의료용 마스크를 긴급히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료용 마스크는 환자들에게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호주의 산불이 지난 수개월 동안 계속되자 의료용 마스크가 동이 났습니다. GP 대학 측은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영연방 국가로부터 1,000만 개를 확보하고 일부를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보건당국은 만약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GP가 마스크를 공급해주고 격리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소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재개되지 않으면 북한은 머지않아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남북협력도 미국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지 않으면 힘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하원 도서관이 최근에 갱신한 2020 북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있었던 미국과 한국, 북한 사이의 대탕트, 즉 긴장 완화가 올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이 처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하느라 바쁘고 긴장이 고조된 이란에 관여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지난해 경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미북 대화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북한의 도발적인 군사작전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올 들어 강하게 추진하는 남북협력에 대해선 미북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돼야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무역분쟁과 남중국해 문제로 맞서는 미중 관계가 올해 한반도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북 대화가 재개되려면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관해 소통의 끈을 유지하고 행동을 조율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선 지난 2년 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작전에 영국 해군 함정 4척을 투입해 불법 한적 행위 등을 성공적으로 추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중대하게 우려한다며 유엔 총회 등 국제 무대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should not forget the suffer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s disturbing. They are the worst offender on the Global Slavery Index and 179th out of 180 in the Reporters Without Borders World Press Freedom Index. 보고서는 평양 주재 영국 대사가 강제 수용소 문제 등 북한 인권에 관한 우려를 정기적으로 북한 당국에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판적 개입 정책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밖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지금 신고 신청하세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